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올해 돈 좀 많이 좀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신업 TV 보시는 분은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자, 그런데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뭐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나는 한 푼도 못 먹었는데 주위 사람들 보니까 주식으로 돈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 반도체라든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필요하면 동참하는 것도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슬기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주가를 인위적으로 사실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은 아주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됩니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세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전부 다 펀더멘털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 주가 지수라는 건 펀더멘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에 관해서 지금 주가가 오를수록 당신의 돈은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5천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코스피 지수를 국가적인 아젠다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가 지수라는 것은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의 거시 경제 지표를 말하거든요. 주가는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경제가 정말 성장하고 있고 수출이 잘 되고 일자리가 많아서 직장을 막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지수가 올라간다? 그건 오히려 공포 아니에요? 한국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면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것은 이미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더 무시무시한 공포는 상법을 고쳐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 말은 상법을 고친다는 건데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시켜서 각자 주식의 가치를 높여라. 기업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죠? 돈 찍어내서 코스피 올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수라는 것은 나쁜 정권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지금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조사를 장악해서 경제 지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환율이 치솟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코스피 올라가서 뭐합니까? 지금 코스피 5천 위험. 네,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이제 이재명은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뭐 코스피 5천 올라가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 체력이 좋아지느냐, 경제 체력하고 주가 지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할 수 있었던 거를 안 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사주를 소각하라.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주식 가치를 올리겠다.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했던 거죠. 안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말이죠. 부담이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안 했던 건데, 지금 이재명은 기업에 지금 팔복을 비틀어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주가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국민연금도 사실 동원이 되고 있고, 등등. 그리고 코스닥을 갖다가 무슨 3천 스닥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아니 주가 지수를 목표를 정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경제가 좋아지면 그러면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거지 주가지수 목표를 정해놓고 경제를 좋아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지수를 3천 스닥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느냐, 우리 기업이 그만큼 좋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관계없이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주가지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걸 보세요. 주가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법을 개정해 가지고서 자사주를 소각하게 한다, 우선주를 소각하게 한다, 이런 작전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뭐 동전주를 뭐 없앤다, 이런 작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주가지수가 올라간 거는 반도체 호황 그 이유도 있지만 계속해서 5,000P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못 사게 만들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집 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못 사도록 묶어놓으니까 그 돈이 일시적으로 말이죠. 증권시장으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주식 투기는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주식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못 먹을지언정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동산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기를 했다가 잘못하면은 이건 망합니다. 한강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지 말고 주식으로 와라.
빚내서라도 주식을 하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예금 깨가지고 적금 깨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가능하냐, 언제까지 가능하냐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팔아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온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아서 다시 부동산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현금 부자들 말하는 겁니다. 현금 부자들은 현금 가지고 얼마든지 부동산을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아서 부동산으로, 강남 부동산으로 갔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빚을 내 가지고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런 호황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히 부작용을 낳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여기 지금 들려드린 바와 같이 펀더멘털하고 주가지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다. 근데 펀더멘털, 그러니까 경제의 펀더멘털을 올려가지고 그 효과로, 그거의 어떤 결과로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주가지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거기 맞추기 위해서 뭐 법을 개정한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을 묶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주식시장으로 오게 만든다, 그 다음에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서 주식시장으로 오게 만든다.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고 나중에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펀더멘털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 돈 안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뭐 저 민주당 애들은 돈 버는데 우리는 못 벌면 안 되니까 그거는 좋다. 하지만 지금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주식시장으로 간다?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입니다. 사실은 반도체라든지 몇 군데만 호황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죽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소기업은 거의 망하기 직전이다. 지금 빚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상황이 아주 나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지금 성장률도 세계에서 거의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22번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도 안 되는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마치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주가를 가지고 사실상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되고 작년 4분기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올해에도 잘해야 1% 정도 될까, 이 정도로 경제가 나쁩니다. 더군다나 아직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의 이 여파가, 관세가 지금 협상이 깨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리고 자동차도 25%의 관세를 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주가 지수에 취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나의 선전선동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 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건 독재 국가나 하는 일이지 정말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열표입니다.